앞서 화면에서 잠깐 봤습니다만은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지금 상정이 돼서 처리될 분위기입니다. 지금 뭐 대부분 착석을 했네요, 그렇죠? 대부분 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발언을 하고 있죠? 예.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좀 멀어서 제가 좀 안 보이는데 하태경 의원인가요?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다고 해도 바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러나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은 박진 장관에 대한 무한 신뢰를 오늘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아침 출근길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줬죠. 자, 오늘 민주당 박진 해임안 본회의 전에 여러 가지 얘기들 좀 들어보고요.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한 얘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대통령은 외교라인 전면 쇄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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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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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 대표와 1시 반경에 전화 협의를 다시 가졌습니다. 입장이나 상황의 변화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로서는 조속히 그러면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신청한 상황이니 안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의장께 그렇게 요청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소건 논란이 이렇게 장기화될 일인지 유감 표명을 하실 생각 없나요? 제 입장은 미리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제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 장관은 이제 자신의 거취는 임명권자, 즉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라고 했고, 대통령은 방금 들으셨지만 무한신뢰를 보내니까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과반 찬성이니까 이제 통과가 되겠죠, 그렇죠? 단독으로라도 그래도 해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보니까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 내각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가결된 경우가 총 6번이 이제 있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 5명은 이제 자진 사퇴를 했고, 박근혜 정부 때 김재수 그때 농식품부 장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죠. 김재수 장관, 전 장관 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오늘은?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출근하시면서 장관에 대한 신임을 다시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건의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외교 현장이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아까 모두에 저희가 토론한 것처럼 인플레 감축법 같은 그런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장관이 풀어야 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지금 장수를 친다는 것은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들리기 때문에 국민들도 아마 원하지 않으실 것이고 국민들도 이것이 단순히 야당의 공세의 하나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수 있도록 장관을 놔두는 것이 바로 국익을 지키는 길인데 지금 야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은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공세를 하는 것은 맞지만 저 정도로까지 수위를 올려서 하는 공세를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저는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더 많은 숙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안을 해임 건의안,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 상정하게 된다면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으셨는데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그리고 초당적으로
그 수행하기 위해서 탈당을 하지만 예. 그나마 역대 국회의장들이 탈당하고도 이제 자신의 그 출신 당의 그 입장에 아주 충실하게 팔이 안으로 굽는 건가요? 예. 팔이 안으로 굽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대변인 역할. 정당의 그 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아주 충실하게 복무해온 전례가 있는데 뭐 김진표 의장도 거기에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그 상정을 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소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상정하고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에 자유당 시절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 그 임철호 농림부 장관 또 권오병 문교부 장관이 그 해임 건의안이 제기가 되었던 1969년 이때는 헌법이 지금하고 많이 달랐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해임 요구안이 처리가 되면 해임을 해야 되는 그런 자유당 때 시절도 있었고 3공화국 때도 해임 요구권이었습니다. 해임 요구였고 이게 해임 건의안으로 바뀐 것은 지금 1987년 체제에 의해서 헌법이 바뀌면서 이제 수위를 낮춰서 해임 건의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구속력이 없습니다만은 2003년도에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그 전에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시절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야당이 아주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그 실현되지 않을 때는 국회와 아주 엄청난 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자진해서 사퇴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 좀 아직까지는 쉽게 분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진 사퇴 안 하시겠죠? 예, 그러나 이제 어쨌든 뭐 지금 민주당이 예를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사퇴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굉장히 뭐 협치에 나설 그런 조짐도 없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줘도 그렇죠. 해임 건의를 들어줘도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그 김두관 장관이나 임동원 장관 시절에는 사실 그 당시 한나라당이 뭐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국회 구성 때문에도 이런 결과가 있었지 않는가 자진 사퇴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 해임 건의안을 이렇게 강하게 추진하는 걸까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해임 건의안에 지금 그 민주당이 주장했듯이 이번에 지금 대통령의 순방을 통해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외교 참사에 대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지금 사실 실무적으로 일한 사람들은 사실 대통령의 지금 외교 참모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외교 안보실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김태호 안보 1차장을 비롯한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선제적으로 인적 쇄신을 할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영국 여왕 조문 취소 그리고 또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또 48초 스탠딩 환담에 거쳤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은 비속어 논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간다는 것 자체는 민주당의 존재 가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당연히 저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고 아마 오늘 지금 표결을 하면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불참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주로 집단 퇴장을 하죠. 집단 퇴장을 하고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집단 퇴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169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단일 대오를 형성하면서 절대적인 결집력을 보여주느냐 이것도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긴 해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이탈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화면에 나오는 거니까 165명이 재석했어요. 그러니까 참석한 국회의원이 165명. 그러니까 과반은 넘겼네요. 그렇죠? 이 과반은 넘으니까 165명이 지금 재석했다는 경우는 국민의힘이 지금 나갔다는 소리예요. 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이제 165명이 앉으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건데. 김진표 의장이 방망이 두들기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다 찬성을 한 거로 지금. 소리는 안 들어오고 있군요. 그럼 이탈표가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의사 일정을 변경하는 변경 아니군요. 그 의사 일정 그렇죠. 의안이고요. 이제 지금 표결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전부 다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기 해야 때문에 됩니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저기서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통과되고 난 뒤에 가면 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해임 건의 안이기 때문에 건의 안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87년 이후에 지금 3명이 지금 통과가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임동원, 김두관 두 사람은 자진 사퇴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거치 때문에 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동의할 수 없지만 사퇴를 했지요. 그런데 반대로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끝까지 버텼어요. 그럼 언제까지 버텼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당해서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까지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사실 이런 식의 대의,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국민의 대의 기관의 결정이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논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치권자라고 해서 그걸 뭉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민심을 거부하는 행위로 빛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김재수 당시 농림부 장관에 대한 거부권에, 그러니까 해임에 대해서 거부하는 행태 자체가 사실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됐던 국민들의 상당한 이 촛불 시위에 등장하게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다는 부분은 아마 지금 현집권 세력도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 문제는 결국 민심의 향배가 저는 결정할 거라고. 예.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좀 봤습니다. 곧 이제 해임 건의안이 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반대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MBC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 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 백악관의 답변마저 또다시 왜곡해서 내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이제 센 강도로 지금 MBC로 굉장히 좀 비판을 좀 했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말도 좀 직접 꺼냈고요. 한미 동맹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꺼내면서 아주 강경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원고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좀 높아진 표현이 즉석에서 이제 좀 나왔다 이런 이제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좀 설명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논란을 덮기보다는 지금 대통령실은 물론 이제 가짜 뉴스다 이런 김대기 실장의 정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대통령실은 했는데 국민의당 지도부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대놓고 이렇게 MBC를 비판하는 걸 보면 적당한 시점에서 그냥 끝낼 생각은 없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렇죠. 지금 MBC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 조치 또는 대통령실의 그 어떤 해설 내지는 태도에 대해서 전혀 수용하지 않고 도리어 이제 또 자신들이 맞다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쪽에서 그동안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은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두자 이렇게 물러날 소지도 사실 별로 없는 것이죠. 이것은 형사 고발이든 여러 가지 조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이제 수사 결과를 보자고 하면서 당분간 소강 상태로 갈 여지는 있지만 지금 당장에 당의 대표인 비대위원장이 저런 국회 연설까지 하게 된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이 진실이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 그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규정을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현주 의원님,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번 사건을 과거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 광우병 사태랑 많이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당시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은 어떤 보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처벌받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건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이번 사안은 그러면 그때 광우병 사태 무죄 판결이 난 것과는 그럼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인가? 지금 이제 뭐 사장이나 보도국장을 고발한다고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세요? 예상을 하고 계세요? 글쎄, 뭐 저도 개인적으로 예상하기는 좀 쉽지는 예.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이걸 보면은 이제 MBC의 그 영상에서 자막 처리된 게 가장 큰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임의적으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소음이 많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굉장히 단정적으로 자막 처리를 거의 뭐 박제라고 이제 표현까지 나오는데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처음 그 영상을 접하는 국민들이 아 이렇게 됐는구나라고 사실은 글자를 활자체를 보고 듣는 것과 그냥 듣고 인식하는 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MBC가 영상을 송출할 때 왜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문구를 소위 박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자막 처리까지 했느냐. 예. 이 여기서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를 질문을 하고 있는 거, 문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MBC 측에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고 예. 언론 탄압이라는 또 다른 프레임으로 가지고 와서 예. 이제 일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예.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MBC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오늘 연설에서. 여기 이 자리에는 이제 언론인 출신 두 분이 좀 나와 계십니다. 뭐 언론인 출신으로서 과연 이게 MBC의 보도는 과장 왜곡된 것인가? 과장 왜곡됐다 하더라도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이 정도는 당연히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보도 수준이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언론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뭐 굉장히 지금 이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평을 계속 내놓고 있죠. 최경철 의원 얘기도 좀 듣고 우리 차재용 교수님 얘기도 좀 듣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우리 최경철 의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MBC 보도가 굉장히 부주의했죠. 굉장히 부주의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을 취재하는 기자는 대통령실의 모든 출입 기자가 대통령을 취재할 수가 없으니 풀이라는 어떤 도구를 만들어서 풀 기자들이 대통령 근접 취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이 어디 갔다 그러면 그 풀 당번을 정해서 그 풀 기자가 들어가서 취재를 하는데 이번에 사실 좀 뒤죽박죽 됐다고 좀 들었습니다. 원래 풀 기자가 순서가 뒤바뀌면서 그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풀 기자가 아니고 그 전 기자가 들어가고 뭐 이런 복잡성이 있었는데 이게 대통령의 음성이 들어간 취재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 팬기자. 취재 기자, 팬 기자들이 담당을 하죠. 근데 이번에는 그 음성이 들어간 발언을 팬 기자가 취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영상 기자가 그 음성을 화면과 동시에 취재를 해서 그것을 그냥 팬 기자한테 토스를 해주면서 그 팬 기자가 그 풀을 자기 나름대로 가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자신의 모든 취재한 것을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공유를 하고 대통령실과 또 동시에 공유를 해서 이게 완벽한 워딩이 무엇인지를 찾아낸 뒤에 그것을 공식화해서 기사화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한 과정이 생략된 것이 아닌지 MBC 기자가 자의적으로 동영상에 있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자신이 풀어서 대통령실과 협의를 한지는 안 했는지는 뭐 대통령실과 제대로 협의를 안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이 풀 기자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것을 예. 바이든이라고 특정하고 단정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저희가 이게 풀을 저희가 들어가서 녹음을 하고 저희가 들었을 때 제대로 안 들리는 것은 갈로를 치고 안 들림이라고 씁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대통령실이 녹음한 것과 또 비교를 하고 영상과 비교를 하고 이게 논란이 벌어지면 굉장히 또 토론을 거칩니다. 이게 맞나? 이 단어가 맞나?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보도가 나갔고 대통령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부주의한 것이 아니었나. 저는 대통령실도 잘못했고 기자도 조금 부주의하게 너무 빨리 나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풀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제공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언론사 외에 비언론계 쪽에 그렇습니다. 풀 기사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외에 예. 다른 언론사에게
공여가 됐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의 친구가 뭐 어떻게 줬거나 단톡방에 날렸거나 뭐 이러한 것들은 또 다시 규명돼야 될 뿐이고 어쨌든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풀 기사를 이렇게 MBC가 특정 언론이 보도하게 되게끔 한 것은 대통령실의 잘못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여기에서 잘못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겸허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MBC도 이 부분이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조금 너무 성급하게 보도를 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유감을 표명해야 되고 발화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는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해서 끝낼 부분은 아니다.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제 지명 얘기를 꺼내면서 뭐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런데 윤 대통령 말씀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만약에 예. 기억이 안 나시면 예. 기억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논란이 번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쯤에는 불을 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데 어떻게 불을 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은 대통령이 이제 어디 해외 나가서 순방 일정을 소화할 때 이른바 기자들이 뭐 다 참석할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방송 기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 신문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풀을 짭니다. 이렇게 몇 명만 대표를 해서 카메라 영상 기자와 함께 그 현장에 가죠. 이번에 이 문제가 됐던 영상은 이제 사담이었고요. 이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꽂고 이렇게 취재했던 것이 아니고 지나가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팬 기자들은 그걸 이제 몰랐고 영상 기자들은 그걸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기자 프레스센터로 돌아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서 이제 이 방송 기자가 그걸 풀어가지고 이제 듣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이다. 뭐 지금도 그럴 겁니다. 아마 제가 예전에 청와대 출입할 때도 그랬으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뭐 우리 최경철 위원 얘기는 좀 MBC가 너무 성급하게 보도를 했다.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안 들리는 부분이 있었으면 그냥 가로를 쳐놓고 비워뒀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의적으로 뭔가 자막을 넣었다. 이제 이런 주장이십니다. 예. 예, 저도 뭐 MBC가 그러니까 갈로 열고 미국이라는 예. 그러니까 자막을 넣은 부분은 저는 상당히 경솔하고 잘못됐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사실은 이 앞서 아까 청와대 출입 기자들, 지금은 예. 대통령 출입 기자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해순방 같은 데 풀 영상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팬 기자들이 해왔던 취재 부분은 다 공유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쓰지만 영상 같은 경우는 찍어오면 바로 각 사에다가 다 뿌려버려요. 예. 같이 공유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과정에서 몰랐던 녹음됐던 부분이 드러났고 그 부분을 둘러싸고 뉴욕에 있는 대통령 따라갔던 수행 기자단에서도 논란이 벌어졌지만 그것을 입수했던 예. 각 그 언론사에서도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여다본 수많은 관계자들이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과정에서 방금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내려오면서 그러한 상황들을 다 유출을 해서 결국 이 바이든인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공교롭게도 MBC가 제1보를 내기는 했습니다만 곧이어서 KBS, MB, 다른 지금 MBN까지 지금 다 똑같은 지금 보도로 흘러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른 방송들 같은 경우도 다 똑같은 자막으로 했는데 그것이 과연 MBC가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따라갔느냐? 그렇지 않다고 지금 SBS 같은 경우는 앵커가 우리도 나름대로 검증을 해봤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MBC가 썼기 때문에 우르르 다 따라가서 MBC의 의도대로 말려들었다는 식으로 판명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대로 프레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 그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일종의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미동맹 이간이다. 결국 그러니까 MBC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아까 해리스 부통령이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미국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미동맹이 70년간 유지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대통령의 그런 설사 약간의 그런 폐매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서 이것이 한미동맹이 하루아침에 박살납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프레임 전환을 오히려 저는 대통령실이나 집권 세력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더 큰 문제는 MBC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말 그대로 헌법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란이 시작된 이후로 이제 오늘까지도 또 뭐 내일도 뭐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제 무한 반복되고 있는 논쟁을 좀 듣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합점은 없고 양측의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좀 맞서는 그 무한 반복에 좀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이 해임 건의안이 좀 처리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투표가 시작됐네요, 그렇죠? 이제 의원을 한 분 한 분이니까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저희들이 상황 보면서 화면 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이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쪽 원고 쪽에서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리인으로 참석을 직접 했는데 한동훈 장관 뭐 화환도 받고요. 뭐 대단합니다. 직접 얘기 보겠습니다. 패하고 정권 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 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 전술을 하듯이 결행된 것입니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느 누구보다 자신의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행정권과 법 집행에 있어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본인이 소속된 기관이나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입법권을 훼손하였음은 물론 박홍근 원내대표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한 변론에 대해서 재판의 상대방이 장외에서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누구를 지키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검수완박의 추진과 관련이 없는 얘기였다라는 건가요? 저희가 법정에서 한 변론에서 한 말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실지? 글쎄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이게 무고죄가 된다 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치졸한 얘기일 것 같고요. 예, 이게 뭐 무슨 일이냐 하면은 어제 그 공개 변론에서 한 장관이 민주당이 수사를 피하려 반칙을 썼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유노멀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박홍근 원내대표 또 민주당에 대해서 좀 모욕적인 발언이고 또 없는 것을 이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장관을 고소를 한 겁니다. 김종인 의원님, 뭐 고소할 만해요? 한 장관의 이 발언은 좀 고소할 만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고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 논쟁을 벌일 만한 사안인 건 맞죠. 고소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그래서 정당이 토론을 해야죠. 정당에서 예를 들면 토론도 안 하고 뭔가 합의가 안 되니까 사법부에다 맡기게 되게 되면 그 많은 국민들이 정당한테 뭐 일을 맡기겠습니까? 국민의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MBC 고발도 취소하시고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소도 좀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 분리를 했다라고 본인이 법정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민주당은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다 얘기해 왔던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한다? 그럼 이 법 통과시킬 때 누가 영향을 끼쳤습니까? 권성동 그 당시 원내대표께서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정 정치를 보호하는데 같이 합류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소임이 아니라 정쟁의 도가니의 중심으로 올라가는 발언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특정 정치인을 보호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되면 경찰은 수사 안 합니까? 검찰은 기소 안 합니까? 검찰이 하게 되면 수사 잘하고 경찰이 하면 수사를 못합니까? 제가 볼 땐 이미 검찰 지상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그 고소한 조치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조심해야 돼요.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뭐 김재현 의원께서는 법사위도 하셨죠? 예. 어때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우리 김종욱 행정관 말씀하시듯이 이게 토론으로 해결하면 됐죠. 근데 사실 이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법은 그 토론이 아니라 완전히 날치기로 처리를 했거든요. 민주당이. 그렇죠. 예. 그리고 원래 제가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20대 국회 당시에 그 사법개혁 문제 제가 정책위 의장으로서 직접 그 협의의 당사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를 완전히 그 박탈하는 내용은 자신들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주요 범죄, 뭐 주요 그 중대 범죄 수사처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중대 범죄에 한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주겠다고 했고 또 그 전 단계는 어땠냐면 오히려 검찰 특수수사는 장려했어요. 조국 전 법무장관 시절에. 그래서 뭐냐면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온통 그 정치 보복적인 그 수사를 하는 데는 검찰 총동원했단 말이에요. 특수수사부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검찰이 수사를 계속 이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그때 이제 검찰 수사를 뭐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부렸죠. 처음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일부 수사만 검찰에 맡기고 나머지는 뺏는다고 하면서 또 이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친정권적인 검사들로 수사부서를 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검찰총장의 그 지휘권을 박탈하는 뭐 그런 조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자신들의 그 어떤 다수결 논리로서 이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요 내부적으로 언론에 다 공개가 됐어요. 이 검찰 수사를 그냥 두면 우리가 한 100명 정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우리 그 야당이 되고 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검찰 수사를 완전히 박탈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거라고 자신들이 저 회의 석상에서 이야기한 것이 전부 언론에 공개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저런 내용으로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자승자박의 그 어떤 처지에 갔다고 보는데요. 소위 검찰 수사권 박탈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모든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이렇게 검찰을 겁을 내냐라고 거의 조롱을 받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명예훼손입니다 또는 뭐 더 나가서 고소장을 내고 하니까 좀 웃음거리가 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박지원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이제 투표를 했고요. 이제 지금 투표함에 좀 넣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습니까? 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쌍방울 그룹 관련돼서 뭐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구속도 됐고요. 또 뭐 성남 FC 관련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 받아서 억울하냐고? 박 전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 보냈냐? 이제 이게 오늘 정진석 이제 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돈 안 받아도 감옥 갈 수 있다는 이런 뜻이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관련돼서 지금 쌍방울이나 이런 성남 FC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건 그거잖아요. 나는 정말 내가 직접 이런 한 푼 안 받았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그걸 따라가 보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그다음에 후원을 받고 그것이 근데 일정한 그냥 정말 적극적 행정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의 후원이냐라고 보면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죠. 왜냐하면 병원용 예를 들면 병원 용도 부지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용도 변경을 해주고 후원 이후에 해주고 나서 그
특정 기업이 굉장히 큰 이익을 얻습니다. 자, 이런 두산건설이에요, 두산건설. 네, 언론에 다 두산건설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 기업이 굉장히 큰 이익을 얻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뭐 말씀하셨으니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후원 이후에 제2청사를 짓는다든지요. 사옥을 짓는다든지 그 나머지 기업들도 굉장히 큰 특혜를, 그러니까 후원의 그 이상의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특혜를 받는데 이 과정이 정말 순수하게 지역 발전을 위한 후원이냐, 이 부분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좀 지난 얘기지만 말씀을 드리면 박홍근 원내대표 그 당시 발언할 때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원내대표가 특정 정치인들을 언급하면서,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하셨지만 특정 정치인 이름을 언급하면서 꼭 지켜내겠다라는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고 나중에 민주당의 정치적인 모든 행위가 중립성이나 그 정의와 공정한 그 잣대에서 그냥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이재명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태세, 검수완박법 통과라든지 등등의 이런 것들을 한다 본다면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은 그냥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는 조용히 지켜보면서, 이재명 대표도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으니, 당당히 조사받겠다고 했으니까요. 지켜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는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성남 FC 문제 저 보완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지칭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도 논란이 된 것이 이른바 묵시적 청탁 이야기였어요. 저기 이번 사건에서 과연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50억 원을 이제 기부를 하고 그리고 병원 용지를 그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이 두산건설의 20년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 과연 청탁이 있었느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점적인 지금 수사의 대상이고,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묵시적 청탁이라는 판결이 나오니까 환호했거든요. 이런 논리가 충분히 성립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그때 당시에 민주당 저 의원들이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도 충분히 환호하면서 동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사안에서 과연 똑같이 그때 논리로 두산건설과 두산건설의 기부와 그다음에 용도 변경 간에 묵시적 청탁이 있느냐가 굉장히 쟁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묵시적 청탁이 아니고 공문을 주고받고 아주 명시적인 청탁과 조건이 지금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로 따진다면 훨씬 더 죄질이 아주 극악무도하게 나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을 꼬집은 거다? 그렇죠. 예. 지금 검찰의 이 성남FC 관련 수사 칼날은 이제 정진상 지금 대표의 당 정무실장을 맡고 있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는 이제 성남시의 정책실장을 맡고 있었고, 한간에는 뭐 실질적인 성남FC 구단주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몰랐다 하더라도 정진상 지금 이 정무조정실장은 이런 관련된 뭐 두산이든 뭐 네이버든 이거 다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은 정진상 실장을 지금 수사를 하려면 당대표 정무실장인데 현재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소환하시라고요. 그래서 검찰이 좀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속 지금 전중만 울리는데 위법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볼 때 1년 내내 위법이라고 국민의힘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드러난 거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반응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다 검찰발로 다 나오는 거예요. 검찰 계속 압수수색하죠.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들 가서 얘기하죠. 무슨 공문이 나왔다. 의미 있는 진술이 나왔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무죄추정 원칙에서 아니라고 하는 반론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 이재명 당대표 측과 민주당이 제기하게 되면 이걸 예를 들면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막으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검찰이 증거를 얘기하면 그건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말이 안 되는 논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검찰이 뭐 기소문에다가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뭐를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쓰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검찰 스스로가 상당히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핵심은 적어도 그런 내용들을 밖으로 공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온 게 뭐가 있느냐. 지금 나온 게 없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핵심이요. 제3자 뇌물 공여죄라고 얘기하면 부정한 청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 그 하나 딱 두 가지예요. 공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문제가 있는 게 두산에서 압수수색해서 확인한 걸 왜 성남에서는 확인을 못했습니까? 공문이 한쪽에서만 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쌍방이 공정하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논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오히려 검찰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다. 예. 저는 이런 것이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에 개표 결과를 좀 전해주고 싶은데 저희 1분밖에 안 남았는데 1분 안에 저기 지금 이게 표 검표하시는 분들이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진우 외교부 장관은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뭐 외교청사에 계시겠죠. 예, 결과를 들으실 텐데. 예. 만약에 오늘 개표 결과 해임안이 통과가 됐고 그렇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전국은 또 어떻게 얼어붙는 것인가. 뭐 어쨌든 이 문제는 순방과 관련돼서 지금 관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방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발언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아서 제가 발언 기회를 어느 분에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국회의원 민주당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과는 잠시 뒤 뉴스7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